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소장 김동명 예벽대리입니다. 지난 3월 15일 날 우리 그 헌법을 생각하는 그 변호사 그 협회에서 주관하는 통일교육 세미나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단 당시에 그 동서독 어떻게 통일교육을 실시했는가 이런 주제로 어제 제가 그 주제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우리 한국 통일교육 과연 이대로 좋은가? 그러니까 이제 독일 통일교육과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의 그 통일교육을 비교하면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지금 현재 과연 이대로 지금 시행하는 것이 맞는가? 자, 이런 그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지금 제가 잡았습니다. 예, 지난 3월 15일 날은 이제 그 헌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그 통일교육 세미나. 자, 이것을 했는데, 자, 이런 세미나를 했는데, 이 자리에는 이제 그 통일부 장관이신 그 김영우 그 장관께서도 오셨고, 그다음에 김영우 장관 지금 저 오른쪽에 서 계신 이분이 이제 그 문효남 이 헌변 헌법을 생각하는 그 변호사 모임 그 회장이시고, 자, 그렇게 좀 많은 저명 인사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제 후원은 우리 통일부가, 그리고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그리고 자유수호 포럼, 그러니까 지금 구상진 그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주관하고 계시는 자유수호 포럼, 여기서도 이제 전부 후원을 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자, 동서독 그 분단하고 이제 통일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분단 당시에 독일은 통일교육이라는 그런 그 표현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왜 그러면 이 근본적인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와 같은 그 통일교육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했는가. 대신 이제 폴리티쇼 빌딩에서 정치교육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 이 배경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서독이 어떻게 분단이 됐고 또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어떤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거를 분단 당시에 이제 독일의 동서독의 근본적인 그런 그 한계, 문제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문제 관련해서 간략히 여기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통일 관련해서 이제 동서독이 어떤 그 입장을 취했는가, 동서독 정부가, 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동서독 그 서독의 그 정치교육, 그 다음에 동독의 그 어떤 정치교육, 막 이런 실태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는 어떤 정치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2부로 우리 한국 내에서 통일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부에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그 독일의 어떤 정치교육, 자, 이거와 견주어서 과연 본질적으로 어떤 그 문제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그 교육 실태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독일 통일 교육으로부터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통일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이제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 이어서 이제 토론자 분들께서 이제 많은 그 중요한 그 태제들을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그 촉박해서 제대로 그 답변을 전부 못했습니다.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주요 그 질문들을 지금 전부 요약을 해서, 자, 여기 관련된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독 그 정치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서독 그 분단과 그 독일 통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은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 그 만행에 의해서, 나치의 만행에 의해서 이제 전승 사개국에 의해서 이제 전부 분할이 됐습니다. 분할이 됐고, 그 다음에 이 2차 대전 중에도 소위 그 안티 히틀러 코알리션이라고 하는 미국과 소련 그 영국 이 3국 그 정상들이 전부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전후에 독일을 약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 그 강력한 통일된 독일은 항상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유럽의 안정과 그 평화를 위협하는 실체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 약화시키려고 이제 그 준비를 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의가 이제 그 43년도에 그 테헤란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45년 2월 달에 얄타 회담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45년 8월 2일 날 그 포츠담 협정을 이제 체결하면서 이제 독일의 그 4등분 그 분할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지도에서 그 이제 1945년도에 이와 같이 그 이제 분할이 4등분으로 분할이 됐다 그 말이죠. 여기가 소련,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인데, 그러나 이제 이 분할이 분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돼.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그 동서냉전이 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소련으로부터 이 동구권에 대한 이제 전부 공산화, 그러니까 계속 이 공산주의가 서진하는 이와 같은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제 서방 이 3개국들은 서서히 이제 뭉치게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최전방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서독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47년도에 이제 영국과 그 미국이 그 점령 지역을 서로 이제 통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2년 뒤에 프랑스가 조인을 하면서 이른바 이 청색 이게 전부 이제 서독이 되고, 이 반대 진영의 붉은색이 이제 동독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49년도 이제 9월 달에 그 당시에 대통령은 테오더 호이스, 그 다음에 이제 아데나워 수석으로 이제 서독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49년도 10월 7일 날 동독도 소련을 이제 국가 모델로 해서 이제 드디어 공산 체제를 출범시킵니다. 그러면서 빌헬름 피크가 대통령이고 오토 그로테볼 해서 이 동독 총리로 이제 동독 정부가 출범한다. 그래서 전승 4개국가 이후에 이제 전승 4개국가 이 독일 그리고 베를린을 전부 이제 분단하고 그 관리하는 그런 책임들을 전부 이제 이 전승 4개국이 전부 이제 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를린 선언이라고 있는데 45년 6월 5일 이거는 독일이 이제 무조건 항복했다. 그리고 4강이 이제 독일에 대한 그 통치권 레기오르스키팔 이거를 이제 인수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 포츠담 협정이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까 8월 2일 날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자, 이 3개국 이제 영국, 그 소련,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5D 이것이 이제 전부 그 합의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대나치피치어롱에서 탈나치화, 나치 문화, 이런 나치 잔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해소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데밀리타리지어롱 완전히 탈군사화한다. 그러면 데모크라티지어롱 민주화하고, 그다음 데센트랄리지어롱 해서 이제 완전히 중앙집권적인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전부 해산을 시키고, 그리고 데몬타주에서 이 군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체한다. 자, 이런 것들이 주요 5대 이 원칙이 이제 포츠담 협정에서 전부 그 합의가 됐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일 조약을 들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서독하고 서방 3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간에 이제 맺어진 조약인데, 그러니까 독일이 완전 주권을 회복한다. 그러면서 이 세 나라와 이제 서독 간에 이제 관계 정상화를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완전 주권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서독도 이제 이 군비를 증강하면서 재무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허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체결된 조약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다음 베를린 지휘 관련 전성 4개국 협정 이거는 이제 4개국이 완전히 베를린의 그 특수지위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폴란드하고 이 독일과 그 국경선 오더나이스에서 자 지금 현재 여기 이거 이제 국경선인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독은 이제 출범하면서 이제 폴란드의 그 국경선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일된 다음에 11월 4일 날 90년 11월 4일 날 독일 정부가 완전 통일된 독일 정부가 완전히 우리하고 그 폴란드의 국경선은 오더나이스다 이런 거를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제국의 그 동부 영토, 지금 현재 요 이쪽 부분, 자, 이쪽 부분은, 전부 이제 이거 원래 이 예전에 독일 제국도 전부 다 독일 제국 영토였는데, 그러나 세계 제1차전 패망 이후에 이 노란 색깔의 영토를 전부 상실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에는 이와 같은 옅은 연두색, 자, 이 색깔들을 전부 이제 상실함으로써 무려 근 한 40% 가까운 그 영토 손실을 이제 독일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승 4개국은 이제 분단 당시에 계속 분단 극복하는, 독일의 분단 극복하는 문제,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독일 통일에 대한 이제 결정적인 권한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 독일 정부가, 서독 정부가 근데 이제 뭐 이 통일 문제 관련해서 자, 이게 조금 이 완벽한 그런 뭐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게 최초 출범할 때 분데스미니스테리움 für Gesamtdeutsche Fragen, 자, 이와 같이 우리로 치면 이제 통일부를 이 명칭을 전 독일 문제를 다루는 그런 부서다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이 게samtdeutsche 전 독일, 자, 여기 관련해서 이제 주변국들이 굉장히 그 우려 섞인 그런 얼굴로 쳐다봤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10년, 20년 뒤에 분데스미니스테리움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이렇게 이제 바꿨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 통일은 근본적으로 자, 이 주변 4개국의 어떤 이런 동의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문제의 독일화, 이거는 냉전 당시에, 분단 당시에 전혀 이거 불가능한 그런 그 태제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89년도 이제 서서히 동서냉전이 와해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독일 통일의 그 여건이 마련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건국 후에 동서독은 이제 각각 이제 나름대로 자,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독일의 정통 합법적인 정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먼저 서독 같은 경우는, 이게 동독 얘들은 이제 소련 모델로 지금 국가를 세웠고, 이거 완전히 소련의 괴뢰 정부다. 그리고 완전히 비민주국가, 완전히 불법국가다. 레히트슈타트에서 불법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고 완전히 합법 정부는 우리다 하면서 우리가 단독 대표권을 알라인 페어트레크스 안슈프 이거를 이제 행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도이чл란 알스칸체에서 독일 전체를 우리가 대표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줄곧 이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독일 제국의 후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 이후에 자 지금 현재 이 청색의 이 영토 자 이쪽 자, 이 영토, 자, 그러니까 1937년도 12월 30일, 그러니까 38년도 그 당시 히틀러가 이제 주데텔란하고 이제 오스트리아 이걸 전부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자, 이와 같은 이걸 전부 이제 독일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독일 제국의 후예가 바로 우리고 또 그 당시에 이 영토 내에서 전부 살았던 사람들을 전부 이제 우리 똑같이 독일인을 취급한다. 이렇게 서독 정부는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할슈타인 독트린 해가지고 동독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가로 안 치기 때문에 만약 어느 나라건 이 동독을 이제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국가하고는 우리는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 물론 소련은 여기서 예외였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독 입장에서는 자 서독 얘들은 이제 히틀러 후속 국가이기 때문에 얘들은 계속 파시즘 하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시즘 하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파시즘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최초의 동독은 이런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독일 제국 자꾸 서독에서 얘기하는데 얘들 이제 1945년 이미 끝났다. 독일 제국은. 그리고 동독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 제국이 끝났고 히틀러하고는 우리가 무관하기 때문에 이제 전쟁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을 계속 취했습니다. 자, 이 서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법에다가 우리가 합법적인 정부다. 자, 이러면서 계속 이제 헌법에다가 헌법에다가 자,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을 전부 담았습니다. 예컨대 전문에는 통일 전에 이제 전문에 기본법 그 전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Nationale und staatliche Einheit zu wahren 해서
이 민족적인 통일, 그다음에 국가적인 통일 이런 거를 잘 유지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3조에는 이 기본법은 자 누구한테 적용이 되냐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독일의 11개 그 주에 대해서 바덴, 뷰르텐베르크, 바이언, 브레멘, 그로스벨린 뭐 이러면서 전부 이러이러한 주에 우리의 헌법 기본법 이것이 이제 통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미에 In anderen Teilen Deutschlands ist es nach deren Beitritt in Kraft zu setzen 해서 우리 독일의 다른 부분들 여기에는 그들이 우리한테 그 편입이 될 때 그때부터 이 기본법이 적용된다. 이 표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in anderen Teilen Deutschlands 이 얘기는 동독의 5개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독의 5개주가 나중에 우리한테 편입되면 그때부터 이제 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하겠다. 이게 이제 헌법 23조에 기본법 23조에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동독 같은 경우도 헌법에다가 자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독일, 도이чл란드 이거는 운타일바러 레publik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그 공화국이고 아인스게도 이제 슈타츠 앙게헤리시카이트에서 유일한 하나의 독일 그 국가의 국민 뭐 이런 국민성 국민 자격 뭐 이런 거를 이제 전부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독일에 대해서 이 제대로 된 우리가 이제 국적을 예컨대 갖는 거는 바로 우리 동독밖에 없다. 왜? 독일에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이제 동독 헌법에서 동독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1971년도에 이제 양독 간에 완전히 그 획기적인 그런 이벤트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기본조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 체결 이후에 동서독은 전부 다 여태까지 이제 기존의 양독 간의 그 입장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킵니다. 예컨대 서독 같은 경우는 동독 같은 경우 마찬가지 이제 분단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동서독에 이제 두 개의 그 국가가 실제로 존재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인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완전히 이때부터는 이제 많은 그 이제 동서독 관계가 이제 바뀐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헌법상으로 슈타츠레히틀 국가법 헌법상으로 동독은 국가 실체가 인정이 된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내 두 개 국가가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실제로 유엔에 동시에 가입도 했고 74년 9월 달에.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펠커레히틀리 국제법적으로 동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독은 이거는 국제법으로 예컨대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나 무슨 뭐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나 이와 비슷한 외국이 우리한테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동독은. 그래서 이 동서독 관계는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국가 관계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양독은 자 국제 무대를 상대로 그 어느 일방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대사급 교환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그런 대신에 이제 상주 대표부 슈텐디거 페트를 통해서 이제 서독 그 본 그다음에 이 동독의 오스벨린 자 여기에 상주 대표부를 각각 설치를 했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럼 동서독 관계는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내독 간에 이거는 이 특수관계다. 존더슈타트텔 이너 도이춘 베치우면 자 이렇게 딱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민족 내부 간의 어떤 이런 특수관계다. 이렇게 전부 이제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기본 합의서 기본 조약 체결 이후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정치교육 그 서독이 어떻게 했는지 이걸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정치교육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동서독의 분단 관련해서 또 통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가 자 이런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이 정치교육을 그 시행하는 배경에 따르면은 아까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면 다 동서독은 이제 전승 4개국에서 강제 분할됐기 때문에 이 분단 과정은 동서냉전의 산물이고 그래서 독일 문제는 이제 완전히 국제화된 그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독은 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전승 4개국의 승인이 이제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서독 합의만으로는 분단 극복 자체가 이제 안 된다. 이제 그런 시발점에서 이제 출발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 분단 극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될 거는 이제 국제 정치적인 현안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극복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국하고 전승 4개국하고 어떻게 갈등을 빚지 않고 아주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자, 왜 그런 운명을 왜 우리가 지금 타고났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전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동서도끼리 통일하자 이런 얘기는 일체 나올 수가 없는 얘기고, 무엇보다도 이 정치교육을 잘해서 분단 이런 저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국제사회 또 이 전승 4개국이 독일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역사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양차 대전의 주역이 이제 독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통일될 독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유럽 내에서 어떤 이런 완전히 그 안정과 이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그 존재로 전부 다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그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 우리가 통일되더라도 앞으로 우리 독일은 자, 분단 당시 이제 우리 독일도 마찬가지. 절대로 이제 제2의 나치와 같은 그런 그 어떤 저 레짐은 등장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과거사 청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군사 대국화 이거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이웃 주변국들을 완전히 그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전부 국민들조차 다 이렇게 다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정서를.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동서냉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 미국을 중심으로 나토를 중심으로 이제 동맹을 강화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전부 다 인식을 또 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 유럽이 전부 지향하고 있는 이런 인테그레이션, 그 통합 문제, 여기서 우리 독일이 서독이 이제 어떻게 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비록 지금 이제 냉전 체제하지만 그러나 이제 소련과 그런 동구권과 어떻게 긴장 완화를 때땅 어떻게 긴장 완화를 하고 이제 화해 협력을 맺을 것인지. 그래서 이제 70년대 초부터 이러한 나라들과 계속 그 우호 협력 관계를 이제 맺는 그런 그 조약들을 서독은 전부 체결한다 이 말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전부 볼 때 자, 가운데서 지리적 중심 유럽 내에서 우리 독일이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전부 느낀다 이 말이죠. 동구권하고 동독하고 관계 또 정상화도 이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서독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있던 덕목 이런 것들을 같이 이런 것들을 그 추종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민주, 자유, 뭐 선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다 이 시민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킨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서냉전으로 정식으로 이제 드디어 그 통일 여건이 마련됐고 그 90년 13일 날 통일이 됐기 때문에 자, 이 통일된 독일은 계속 그 분단 당시에 그 서독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단 당시에 시행했던 그런 정치교육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 통일 이후에도 전부 다 통용되는 그러니까 통독 이후에도 통독을 또 뒷받침하는 완전히 기본 그 베이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아주 그 훌륭한 진정한 통일 교육이었다. 그 당시 냉전 당시에 했던 그 정치 교육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독 정치 교육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독일 정부는 서독 정부는 그 당시에 자, 이제 어떤 지침을 내렸냐면은 자, 우선 실시 배경까지 얘기를 하면 자, 이제 많은 그 정치학자들이 이해컨대 에션보아 그다음에 이 사람은 Die Schule der Nationalist Schule에서 자,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교육은 학교로부터 출발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 기관에서 이제 제대로 된 그 어떤 이런 정치 교육 이런 것들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놀드 베거 슈트레서 자, 이와 같은 그 학자도 정치 교육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얘기가 이제 민주 시민 그 육성 자, 이것 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시민 육성 자, 이 제대로 돼야 시민들이 제대로 민주 시민이 돼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강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나치 만행 이런 것도 성찰도 하고 그리고 자유나 인권 평화 이런 가치에 대해서 이제 전부 아주 이 포지티브한 시각에서 전부 다 이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고 그러나 이런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소년들이 이제 통일 관련 일반적인 이런 인식이 부정적인 뭐 그런 현상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독일 분단에서 잘 몰랐다든지 아니면은 뭐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그 다음에 이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뭐 이런 근본적인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모르는 뭐 그런 젊은 층들은 있었다. 그래서 소독 정부가 이제 기본 입장을 내놓는 것이 자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시민들을 주민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가장 그 기본 테마가 뭐냐 하면은 이제 도이чл란 폴리틱에 따른 정치 통일 교육을 실시하라 이런 그 지침을 내요. 이 도이чл란 폴리틱은 독일 그 정책이다. 이 얘기는 이제 대동독 정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서독 정부가 이제 주변국을 상대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주로 이제 대동독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교육을 통해서 이제 민주 시민을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법치국가 체제가 정착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정부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한편으로는 자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이 동독 체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상히 잘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동독 체제 주변에 있는 그 소련이나 동구권 체제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전부 이 정치교육 관련해서 이제 제시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69년도부터 그 82년 이 사이에는 이제 완전히 SPD의 그 3인당, 여태까지 야당했던 3인당이 이제 집권하면서 자, 이 3인당이 집권하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 정치교육 관련해서 많은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PD의 이 3인당은 소셜데모크라시 파타이 도이чл란드 이거는 지금 완전히 이 동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존의 그 CDU 그 보수 정당보다 어느 정도 조금 그 심파티를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정당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이제 많은 그 정치 교육한데 이제 좀 변화가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일방적으로 계속 그 동독에 대해서 비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동독 실상에 대해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 팩트에 기초한 그런 어떤 대동독 정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독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이나 동독 경제 현황이나 그 다음에 생활 수준 이런 데 대한 그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동독 사회 경직성 폐쇄성 자 이런 것들이 소독체제와 객관적으로 어떻게 비교되는지 이런 얘기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제 SPD 하면 윌리 브란트인데 이 윌리 브란트가 예전에 그 이제 서베린 그 시장을 했습니다. 서베린 시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그 동독 주민들이 이제 그 공산 정권 사통당 정권으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서독으로 탈주를 할 때 자 이와 같은 그 탈주 그 동독 시민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전부 그 기록하고 이른바 그 잘츠키타 그 센트럴 슈텔레 이런 게 있는 에파선 슈텔레 이런 게 있는데 기록 보관소 잘츠키타 그 기록 보관소 이런 것들도 다 누가 만들었냐면 이 SPD의 그 당시에 그 윌리 브란트가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그 사회 그 민주주의 하는 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유화적인 뭐 그런 걸 하지만 그러나 팩트로부터 항상 그 벗어나진 않았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자 이와 같은 소독 정부의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소독의 그 학교들은 정치 교육을 시행을 하는데 주로 그 핵심 내용은 아까 도이чл란 폴리틱에 따른 도이츠 프라겐에서 독일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단 당시에 그 이 독일 문제, 자 이 도이츠 프라겐 이거는 1806년부터 1990년 사이에 있었던 이제 모든 얘기들을 전부 담는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그 당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막 그와 같은 그 환경이나 배경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파악하게 전부 정치교육에서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06년 이후에 그 독일 문제는 주로 이제 그 독일 국경 문제, 국경선이 아까 좀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영토 질서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주요 그 이슈가 됐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도이처분 독일 동맹에서 15년부터 1815년부터 1866년까지 그다음 도이치스 카이저라이 1871도 비스마르크가 이제 독일 제국을 드디어 출범시켰고 그 이후로 이제 1차 세계대전 와이마 레퍼블릭 그다음에 제3제국 히틀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도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1945년 이후에 이제 독일 문제는 통일 문제보다 이제 분단 극복, 어떻게 이제 동서독권의 그 분단을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이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분단 이후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 서독 정부가 왜 아데나우의 그 베스핀턴 폴리틱, 자 이것을 이제 안보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나토 체제에 몸을 담그고. 그다음에 이 경제 분야는 주변 그 여러 그 인접 국가들과 이제 협력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그 베스핀턴 폴리틱을 근거로 해서 동서독 간의 국력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윌리 브란트 오스폴리틱이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전부 교육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그 매몰돼서 예컨대 자, 이거 오스폴리틱 때문에 나중에 무슨 뭐 독일 통일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전부 다 여러 정책들이 서로 그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제 통일 과정이다. 이런 그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정치 교육에서 전부 이루어졌다. 그리고 자, 동독이 이제 예컨대 저 50년대 말에 이제 스파이슈타튼 테오리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두 개의 국가론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배경이 뭔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이 동서독 간의 이제 기본 조약 체결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89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동구 민주화 그리고 동독의 이제 그 완전히 대정치적인 대변혁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라입시히에서 있었던 몬타 그 월요 시위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교육 대상이다. 그리고 90년 3월 18일 날 이제 민주선거하고 그다음 베일리 장벽이 89년 11월 9일 날 드디어 붕괴되고 그리고 이제 2 플러스 4 조약이 이제 9월 달에 9월 12일 날 90년 9월 12일 날 전부 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전부 정치 교육에서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저 앙겔라 메켈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뭐 자 계속 이게 두 개의 국가론이다 하면서 동독도 있고 서독도 있고 하면서 이제 발버둥을 쳤는데 그러나 이 앙겔라 메켈이 동독에서 살아봤더니 자기가 목격한 것은 자 어떤 나라가 꼬꾸라지는데 언제 꼬꾸라지냐 하면 벤사이너 벼샤프트 회작 돼서 경제가 완전히 그 저 뒷받침이 안 되면 그 나라는 이제 패망한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어떤 대안이 될 수 없고 경쟁력을 상실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지금 이제 동독의 그 두 개의 국가론, 자 이런 것들도 결국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제 발버둥을 치면서 우리를 좀 제발 알아달라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결국은 서독을 중심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역사 발전에서 알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대별로 이제 정치교육의 그 중점 보면은 자 50년대는 이제 독일 연방공화국 그 건설하는 문제, 그다음에 60년대 초반에는 자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이제 계몽 뭐 이런 이제 서로 체제 대결을 할 때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후반에 가서는 60년대 후반에 가서는 이제 사회적인 변화 특히 그 68 세대들 그 학생들 그 데모 이런 것들 이제 주로 사회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70년대 가서는 완전히 이제 세상이 바뀐다 유럽이 바뀐다 이제 그러면서 동서 진영 간의 어떤 이런 화해 이런 것들이 전부 제도화된다 그러죠. 그게 바로 이제 CSC 헬싱키 파이널 액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세계 그 바스켓에서 인권 문제나 예컨대 무슨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현안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동구권과 서구권이 이제 서로 허물어지는
그와 같은 그 이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제 CSE 그 헬싱키 파이널 액트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내독 간의 또 오스폴리틱에서 동방정책,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그 정치 교육의 탑픽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토 도펠베슐루스에서 이중국 결정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1977년도 76년 그 당시에 이제 구소련이 자 SS-20 자 이 중무기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에 전부 배비를 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79년도 12월 달에 나토에서 이제 도펠베슐루스 자 너희들 그거 치우지 않으면 우리도 설치한다 해서 이제 80년 초에 전부 독일에다가 서독에다가 전부 이제 폴싱2하고 터마하크 크루즈 미슬 이런 것들을 전부 설치합니다. 배비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나토도 이런 내용들로 이제 정치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80년도 가서는 프린스피 비공해서 그 당시에 실제로 이런 핵무기가 미국의 핵무기가 이제 배비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이제 전부 반대하는 막 이게 사회적인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정치 교육에서 전부 테이마로 담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학교 기관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도대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걸 보면은 이제 원칙적으로 모든 주 교육부가 이와 같은 그 정치 교육을 이제 시행하는 주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주로 9학년에서 13학년 이 사이에 이제 주로 사회교과 자 이런 그 과목에서 주당 2 내지 2 내지 3시간에서 5 내지 6시간 이렇게 학년별로 높아질수록 자 이렇게 전부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서 아까 통일교육의 핵심은 아까 얘기대로 이제 독일 문제가 전부 주제가 됐다. 도이체 프라게 이렇게 주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교과 과목은 이제 교시시대 독일 역사에서, 그 다음에 일반 소치알쿤데 일반 사회에서, 에아쿤데 지리에서, 그리고 독일어, 국어 이 교과에서 전부 이 정치 교육을 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초등학생들 경우는 이제 독일 국가 멜로디 3절까지 암기하는 거, 분단 국가 왜 됐는가, 베를린 수도의 의미, 그 다음에 동독의 그 정치, 경제, 사회 체제 이해하는 거, 그러면서 독일은 완전히 우리가 이제 서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동독, 저쪽 편에 있는 독일도 우리 같은 그 독일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일찍부터 그 심어주고, 그러면서 저쪽 편에 있는 그 주민들의 어떤 인권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처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절대로 내선 간섭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전부 인식을 심어주고, 그 외에도 동독에 있는 동독 주민들 외에도 그 외에도 이제 그 동구권에 이쪽에 동구권 지역에 이제 많은 독일인들이 이제 마이너리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런 그 현실들도 좀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비슷한 통일 교육을 한다면은 자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옛날에 이제 예컨대 뭐 일제 강점기나 아니면 훨씬 그 전부터 예컨대 뭐 연해주나 이쪽 저쪽 무슨 고려인들이나 이런 얘기들도 제대로 하면서 이러한 그 전부 다 해면은 이 재외동포들도 전부 우리 그 한국인이다 이런 그 얘기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와 같은 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외에도 이제 동구권, 그 다음에 소련, 동독 주변의 인접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나라의 체제나 이런 것들 전부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사회정치 교육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 정당에서 많이 커버를 했다. 정당, 자 프리드리 에버트, 아데나워, 한사이델, 프리시나우만 이런 것들이 전부 정당 그 재단이고, 하이니필, 그 로자 룩셈부르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각종 그 이제 정치 관련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전부 교육을 실시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정치교육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주로 이제 일반인들, 그 다음에 이 대학생들 이상 되는 막 그런 그 시민들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회정치교육인데,
자, 이거 보면은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독일의 서독의 어떤 이런 헌법에 대해서, 기본법에 대해서 전부 이제 교육들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자유의 가치, 인권의 가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20조에 보면은 이제 국가성, 정체성 관련해서 완전히 1조, 2조, 3조, 2항, 2항, 3항, 4항 이제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먼저 독일은 이 연방 독일은 자 이게 데모크라티샤 und sozialer Bundesstaat에서 이 민주 그리고 사회 연방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자 이와 같은 국가 권력 자체는 선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저 하얗게 칠해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투표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행사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자 했으면 그 다음부터 이것이 이제 이 국가 그 권력이 누구를 통해서 집행이 되냐 하면은 자 이제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를 통해서 행사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조항은 완전히 이 입법 활동, 이것은 그야말로 이 헌법 질서, 서독 내 그 헌법 질서 이런 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행정부에서 행사하는 이런 권력이나 아니면은 이 판결이나 이런 것들조차, 사법부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조차 반드시 그 법과 어떤 이런 거에 의해서 전부 다 연계돼 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제 독일은 법치국이다. 모든 걸 법에 따라서 전부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행사하고 입법 활동을 하고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 이제 이 연방 질서를 누군가가 네 번째는 자 연방 질서를 누군가가 지금 현재 이걸 해치려고 한다면, 그래서 모든 독일 국민들은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저항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제2의 지금 히틀러가 나오든지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저항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은 이제 1944년 7월 20일 날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클라스 폰 슈타펜베르크 대령인데, 이제 7월 20일 날, 44년 7월 20일 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이제 폭발물을 설치하고, 그러나 이제 터졌는데 경미한 부상만 있고, 그러면서 그날 이제 체포가 돼서 전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밴들러 블록에서 사라졌는데, 자, 이 밴들러 블록이 지금 현재 독일 지금 현재 국방부가 있는 데가 이제 밴들러 블록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제2의 히틀러가 들어와서 완전히 독일의 어떤 이런 연방 질서를 완전히 해친다거나 그럴 경우에, 독재자가 나타나거나 그럴 경우에 전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라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현재 헌법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사회 정치 교육을 이걸 이제 보면은 자 이제 기성세대 뭐 대학생들한테 이제 하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다시 재교육하는 막 그런 그 성격도 띠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 시민을 향한 이제 지속적인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계속 그 나치즘 극복, 그다음에 국가 정체성 이런 걸 계속 다져나간다. 자, 이와 같은 거를 주도하는 그 이제 기관이 어디냐면 바로 연방정치교육센터입니다. 분데센트랄레 für politische Bildung. 52년도에 이제 그 출범했는데, 자, 연방 내무성 산하기관이다. 자, 그러면서 이 연방정치교육센터가 완전히 이제 독일 국민들, 이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 정치교육, 이거를 전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차원에서 연방 차원에서 독일 주민들을 이제 전부 다 의식 교육들을 시키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방정치교육센터 이 예하에 16개 이제 주정치교육센터, 란데스센트랄레 für politische Bildung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모든 시민들은 예컨대 자 여기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굉장히 그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책자나
그다음에 각종 그 세미나나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이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거의 그 무료로 전부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아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동독에서는 그런 분단 당시에 이제 어떤 통일 교육을 했는가, 정치 교육을 했는가 이런 걸 볼 때 근본적으로 동독에는 이제 정치 사상 교육이 학교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사회에서도 했다. 독일 서독처럼 똑같은데 그러나 주로 이제 완전히 그 포커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 레니니즘 자 이 이념의 그 우월성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 사상 교육을 이제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그다음 제국주의 이런 거는 우리 타도 대상이고 우리의 그 막스 레니니즘 이것이 이제 유일한 그 해법이고 사회주의가 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공산당 그 SED의 이제 사회주의 그 통일당 이 지도하에 이제 교육부에서 그리고 사회교육기관에서 전부 이와 같은 정치 교육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 기관에서 이제 주로 뭐 국가시민, 슈타츠비어가 쿤데, 자, 국가시민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7학년에서 12학년 사이 학생들 전부 교육하는데, 예컨대 이제 동독 역사, 그 다음에 헌법, 그 다음에 사회주의,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 노동자 당, 사회주의 국가 건설, 변증법적 유물론, 뭐 이런 교육들을 전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동독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이제 군사교육도 실시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동독 주민들은 전부 다 국가 방위를 위한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를 어떤 형태로든 내가 지킨다. 이런 정신을 이제 고양시키기 위해서 군사교육을 했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동독인민해방군, 엠파와 나tional Folks Army 여기 군인들 들어가면서 이제 선서를 할때 그런 식으로 이제 전부 선서식에도 이제 전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걸 잠깐 소개를 하면은 자 이거 매년 연도가 바뀔 때마다 좀 달라지는데 내용이 그러나 62년부터 그 당시 한창 그 냉전 당시 89년까지 이 당시에 그 이제 군인 선서식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이슈페레 나는 선서합니다 해가지고 완전히 소련군 곁에서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와 같이 똑같이 그 동맹 사회주의 하는 그 국가들 곁에서 그 다음에 이 동독 인민해방군의 그 군인으로서 언제든지 나는 준비가 돼 있다. 모든 그 적들로부터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한 몸 완전히 우리의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불사하겠다. 이제 완전히 투사하겠다. 이제 그렇게 전부 선서를 한다. 그 말. 동독 군인들이.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군사문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 젊은 층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완전히 그 체계화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그 청소년 조직 활동 이런 것도 했다. 그죠. 프라이에 도이체 유겐트에서 자, 이것은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제 사회주의, 평화 수호 이런 투쟁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한스 테일만 연맹, 그 다음에 이 유소년들을 위한 그 학생 조직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건 완전히 이제 북한의 조선 소년단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젊은 애들은 전부 70% 이상이 전부 여기 이제 이런 그 조직에 좀 가입하면서 군사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체육 활동이나 이제 예술 활동, 노동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도 주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적인 도덕 이런 것도 함양을 시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 이후에 독일의 정치 교육 과제는 첫 번째가 이제 구동독 지역의 그 주민들 아직도 그 재사회화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내적 통합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와 같은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동독 주민을 상대로 이제 자유민주주의적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시장경제 그 시스템 교육,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강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여러분 뭐 언론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특히 그 구동독 지역 내에서 이제 극우주의, 그러니까 외국에 대한 어떤 이런 혐오, 폭력, 뭐 이런 행위들이 이제 빈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유대주의 성향,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따르면 페기다 운동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어떤 이저 이슬람 이제 유럽 전체를 그 이슬람화되는 막 그런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다 이러면서 이 페기다 운동을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이슬람 외국인 혐오 그리고 극우 종족주의 뭐 이런 가치들을 이제 전부 그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fD라서 Alternative für Deutschland에서 완전히 이런 신생 정당인데 자, 2013년도에 의회 진출에 분데스탁 의회 진출하면서 제3정당이 됐다. 그러니까 CSU 1당, 그다음에 SPD 2당, 그리고 기존의 다른 정당 전부 있는데 다 제끼고 알터나티브 für Deutschland 이 당이 3당이 제3당이 됐는데 이 정당의 가치가 뭐냐 하면 주장하는 가치가 뭐냐 하면 정당 정책 보면은 완전히 극우 포퓰리스트다. 그래서 완전히 외국인 혐오 그리고 이 저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현재 완전 극우 완전히 그 이제 극우 그 정당이다 이렇게 이제 네오나치 이런 성격도 띠고 막 그렇다 그 말이죠. 이게 주로 여기에 지금 현재 지지자들이 주로 어디 있냐면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제 구동독 지역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동독 주민들은 아직도 지금 내가 세컨 클래스 같다 뭐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어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성향이 전부 다 이 AfD 이와 같은 그 정당을 지지하는 그 투표 행위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은 이제 2014년 뭐 15년 이때 그 시리아 난민이나 아프리카부터 난민이나 많은 난민들이 지금 현재 통일 독일 이 지역으로 이제 유입되고 있는데 지금 올 1월달 통계로 보면 약 한 114만 명의 그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난민들을 독일 사회에 그 제대로 통합시키는 이런 문제 이것이 대단히 지금 큰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독일 같은 데 이렇게 가봐도 전부 이 난민들이 웬만한 일들은 다 하고 있다. 예컨대 이제 고속도로에서 예컨대 무슨 뭐 휴게소를 갖다 내자 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전부 다 난민들이다. 예전에는 이제 뭐 이 독일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번에 가서 확인한 결과 거의 100%가 전부 다 난민 출신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고 앞으로 이 사회 통합 관련해서 이와 같은 그 통일 독일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이제 한국의 통일 교육 실태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이제 초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에서 교육과정에서 이제 통일교육 진행하라 이런 법령을 지정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에 따라서 이제 통일부 장관이 매년 초 중등학교의 통일교육 실태조사 이런 걸 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통일교육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7년 동안 이제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세계지리교과, 문화교과, 국제사회교과에서 이제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나 이 통일교육 관련해서 자, 이 관련해서 11개 검증 교과서가 있는데 자, 여기 따르면 이제 통일 관련해서는 대략 한 6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이 정도 분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만한 것은 자, 독도 문제가 8에서 12쪽,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분량으로 통일과 독도가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 이 독도 문제 이것이 해결이 돼야 이것은 이제 우리 한반도 미래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통일의 관문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이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려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그 민족 감정, 일본에 대한 그 민족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고양시키고 그다음 반일 감정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는 그런 의도로 지금 현재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 필요성, 자, 통일 교육은 이제 뭘 그럼 도대체 가르치냐 이렇게 봤더니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남북에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북 분단 이거는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결과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갈등 해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 분단으로 인한 지금 70년이 훌쩍 넘도록 이렇게 분단이 돼 있는데
자,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그런 비용을 우리가 지출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무조건 지금 왜 분단이 됐는지, 지금 어떤 형태로 갈등을 빚고 있는지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지금 현재 자, 이 갈등, 분단 이건 안 좋기 때문에 자, 그 빨리 우리는 통일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통일 교육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이제 통일 교육에 다루고 있는 거는 여태까지 통일 성취를 위해서 자, 누가 과연 노력했는가 이런 노력 과정을 전부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김대중 그 노무현 문재인 이 좌파 정권에서의 치적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이제 교육과 과목에 이제 전부 실어놨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했고, 그다음 남북 정상회담 선언, 예컨대 이제 판문점 선언, 뭐 14, 6.15 공동선언, 개성공단,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이런 얘기들을 전부 이제 하면서 이처럼 이제 현재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누가? 전부 다 이 좌파, 말은 안 하지만 이 전부 좌파 정권에서는 이처럼 통일 친화적으로 전부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린 빨리 통일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보수적이다 간접적으로 이런 그 선전들을 지금 현재 통일 교육 시간에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이 가져올 이익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다. 아, 이제 편익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통일되면 좋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만약 통일되면 자, 우리의 그 기술과 자본, 저쪽에 어떤 이런 무슨 뭐 토지와, 어떤 노동력,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되면 그야말로, 뭐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왜 지금 현재 우리가 분단이 돼 있고 갈등을 70년 넘게 빚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이런 자세한 그런 성찰은 전혀 없다.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북한 이해 관련해서도 이제 통일 교육을 하는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거냐,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 모습,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그 평화가 중요하다. 평화의 그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이 거의 전부 다 통일 교육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이제 남북 간의 교육 현장 뭐 이런 걸 얘기를 한데,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자, 이것이 이제 교육이 제대로 돼서 70년 넘게 지금 분단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과연 양 체제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지금 어떤 배경에서 분단이 되는지 이런 얘기도 전혀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래 제대로 해야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야, 저쪽 체제는 정말 엉터리구나 이런 그 느낌을 받을 텐데, 자,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 이런 것도 타치를 안 하고, 자유가치, 민주가치 이런 것들도 제대로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기본 가치가 이 자유고 이런 어떤 이런 것도 민주적인 뭐 그런 건데,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등한시한다 그 말이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어떤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이런 제대로 된 그 교육이 없고, 그 다음에 한반도가 왜 분단됐는지 아까 얘기대로 왜 지금 70년의 군사적인 갈등을 빚고 있으면서 자,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는 어떤 건지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왜 지금 교류협력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죠. 교류협력이 좋다는 얘기 누가 못해. 다 하지만, 그러나 예컨대 지금 한반도 같은 경우에 2010년도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천안함 그 폭침에 따라서 우리가 오이사 조치를 내렸고, 그러면서 일체 모든 그 북한의 어떤 이런 투자나 어떤 이런 교역이나 뭐 방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북한이 이제 2006년부터 그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그와 같은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엔에서부터 9개 생션 제재가 내려졌고, 그 외 EU나 미국이나 무슨 일본이나 아니면 오스트랄리아 이런 나라에서 전부 다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국제 제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교류 협력하자 뭐 그런 얘기들만 이제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자, 독도 얘기를 왜 하냐, 이 독도 얘기를 그러면서 이것이 한일 간의 분쟁 해결 이게 돼야 무슨 통일의 선이다 있다고 얘기를 전부 하면서 흡사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꼭 일본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어린 학생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학교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일교육의 실체다. 이런 참모습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이나 통일 여건 이런 것도 지금 대단히 복잡한데 전혀 이런 데 대한 타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통일교육 시대 얘기 보면은 사회통일교육, 학교 통일교육은 그렇고 사회통일교육은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예컨대 통일부나 이런 데서도 무슨 뭐 가서 저 설문을 돌리는데 보면은 그야말로 야 통일하면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 그건 교육이 아니고 설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설문을 바탕으로 그럼 예컨대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전혀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게 몇십 년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협력 대상인가 경계 대상인가 북한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 남북 관계가 평화로운가 긴장 관계인가 뭐 이런 얘기 그야말로 정말 그다음에 통일 필요성 문제, 북한 이탈 주민과의 관계 문제, 어느 나라가 지금 통일 관련해서 영향력이 있을까, 뭐 이런 문제, 통일 장애 요인은 뭔지, 뭐 이와 같은 그 일반적인 설문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만 전부 해놓고 이것이 통일 교육의 실태라고 전부 포장을 해서 언론에서도 떠들고 우리 지금 저 정부 기관에서도 떠들고 이것이 지금 한국의 통일 교육의 실태다 이렇게 전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금 되려면 자 아까 지금 제가 독일 통일 교육에 대해서 전부 다 정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걸 참고로 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그럼 제대로 된 본질적인 어떤 그 통일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관련해서 이제 북한 실상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정권 수립이 됐고 권력체계를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고 노동당 그다음에 이 김씨 일가 그다음에 군부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 그다음에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지금 피폐해졌고 이런 생각도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권 탄압 실태나 이런 경제 체제 그다음에 핵 개발 실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교육을 해야 북한 체제가 저렇게 완전히 사람은 살 수 없는 저런 체제구나. 그래야 우리 체제가 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는 거죠. 두 번째는 자 이게 한반도 분단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금 교육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좌파 정권에서는 자 이 통일만 얘기하고 평화만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국민들이 이제 통일교육 시간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거는 자 우리 남북한이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 70년이 넘도록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틈바구니 속에 지금 갇혀 있는데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이제 초록색으로 된 거. 이것이 바로 이제 남북한의 어떤 이런 현 주소다. 그러면서 이제 70년째 이 냉전 체제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전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통일은 언제 오냐 하면은 자, 이 가운데 여러 가지 그 핵심적인 과제 예컨대 남북한의 군사적 문제도 해결되고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되고 예컨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저 위에 있는 박스로 넘어간다 이 말. 저 위에 있는 박스로 그러면서 자 이렇게 넘어가서 그러고 나서 이제 통일이 저 파란 색깔 통일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 넘도록 아직도 초록색 우리는 여기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까지 못 갔는데 이 못 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있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핵 개발 문제 때문에 제대로 모든 문제들이 지금 안 풀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야 지금 이제 막연히 통일 얘기만 하고 평화 얘기만 하는 뭐 그런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에 대해서 시장력 체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시민 의식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함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안보 중요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 이건 절대로 역사 발전의 대안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왜?
90년 초에 전부 그 사회주의 했던 동구 국가들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구소련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사회주의 그 계획 경제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역사 발전의 대안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아직도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이런 그야말로 정말 철진한 그런 그 이념을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주 있는 거는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지금 객관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 무슨 뭐 6.15 공동선언 뭐 하면서 계속 하는데 6.15 공동선언 엉터리다. 자 이것은 절대로 추종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도 70년이 넘도록 간에 이제 저 민족 공동체 통일반이 1단계 지금 화해 협력 단계도 못 이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반드시 이 70년 넘게 이어오는 김시황조 이거를 이제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이제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금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그 핵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이 돼야 되고, 자, 이와 같이 또 이제 북한 이제 사회도 어느 정도 자유화 돼야 되고, 자, 민주화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 민족 공동체 1단계 화해 협력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짐 체인지가 돼서 그야말로 프라그매티즘,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그 테크노크랏 그 정부가 평양에 들어섰을 때 이와 같은 진도를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걸 알고 통일교육에서 이런 큰 그 맥락을 전부 다 해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막연히 통일만 이제 부르짖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형들은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자 이게 통일 이런 것에 반대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그러나 통일 이것은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저 어떤 민족의 어떤 가장 거기한 그런 어떤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남북하는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그 토론 주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토론자로 나왔던 박원현 변호사 그리고 이영돈재 교수님, 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제기했던 그 주제.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얘기를 못 했는데, 첫 번째로 제기된 게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북한이 한반도 내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북한 이제 앞으로 이제 적대국이다. 이 남한은.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전쟁 대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가운데 이제 앞으로 북한 실체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 거냐. 지금 여태까지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면서 자 이게 무슨 갑자기 저쪽에서 국가라는 걸 들고 나오니까 지금 당황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는데,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이 문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주변 4개국의 이제 역할 이 문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냉전이 지금 한반도에 들이오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지나치게 이제 경사돼서 전부 이쪽 우리 그 남쪽에 이제 삽시스템과 지금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러면서 과연 이제 누가 어떤 상황에서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과연 그 통일될 때 무슨 중국이 승인을 하냐는가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제 독일 통일에 대해서 독일 역대 정부 역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독일 통일의 본질에 대한 어떤 이런 정의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한국 정부는 자 지나치게 여태까지 이 오스폴리틱 동방정책 이것만 지금 계속 강조를 해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교류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해왔는데, 그럼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우리가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관련해서 지금부터 이제 1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에 이제 작년 10일 26일 30일간 북한 내에서는 이제 제8기 9차 당 전원회의가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한반도 이제 두 개의 국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은 이제 우리의 적대국이다, 교정국이다, 제1주적이다, 전쟁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휴전선이 우리의 국경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같은 그 주장은 여태까지 이제 했던 그 북한의 주장과는 조금 색깔이 다르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 후부터 이제 김일성 시대 때는 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
북조선이 한반도 유엔 합법정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원 코리아 팔러스에서 자 조선반도는 하나의 나라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우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제 91년도 자 그리고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하고 이제 94년도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자 일민족 일국가 이제도 자 이런 데서 계속 연방제 통일론 하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국가 이런 인식을 이제 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김정은 시대 때는 이제 사실상 이개 국가가 있다 이런 걸 전부 인정했다 그 말이죠. 이제 6.15 공동선언도 하고 자, 이 노무현과 14선언도 하고 이러면서 한반도에 이제 두 개의 국가가 사실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는데 자 김정은이가 이제 그 노골적으로 이제 이개 국가로를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선친들이 얘기하는 이개 국가론하고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이개 국가론은 약간 그 뉘앙스가 다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김정일이가 예컨대 이개 국가가 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봐서 자, 이 한반도에 남한 북한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그 비중으로 예컨대 공동 선언도 했고 뭐 이러면서 국가 간의 관계 잘 유지를 하자 뭐 그런 그 측면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여기 이개 국가론 이 얘기는 지금 완전히 이제 이 적대국 개념 그런 개념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김정일보다 훨씬 더 이제 적대적으로 예컨대 우리 정부에 대한 그 악의적으로 이와 같은 그 내용을 이제 뱉어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개 국가는 자 김정은의 의도는 뭔가 이런 걸 볼 때 지금 여태까지 이 북한이 지금 2010년 이후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악감정을 그동안에 그 계속 쌓아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5.24 그 조치 이후에 모든 이제 교역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단절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제사회 한국의 이 제재로 인해서 지금 이제 북한 경제가 완전히 북한 자체가 완전히 총체적인 난국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국면에 지금 몰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기인하냐 하면 바로 이 남조선 때문에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국가다 하면서 이제 적대적인 막 그런 태도를 취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얘기를 뱉어 놓으면은 이제 주민들한테, 북한 주민들한테 예컨대 지금 현재 우리가 다소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전부 저 남쪽에 있는 애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체제 우리가 남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나가면서 얘들 어떤 이런 본을 보여주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체제 유지 뭐 이런 수단도 되고 그다음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자 너들에서 지금 불만이 많은데 이제 완전히 긴장 국면으로 계속 그 몰아가면서 이제 한편으로 이제 그 우리 남한 내에 있는 어떤 이런 좌파 추종 세력들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지지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남남 내 이 갈등 이런 것도 고조시킬 수가 있고 또 순진한 일부 국민들이 또 겁먹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완전히 그런 효과를 노리고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도 있고 한데 너들 이제 앞으로 누가 대선 주자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 계속 우리가 지금 현재 봐라 이 남북한 간에 얼마나 지금 이 살얼음을 걷고 있는가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그런 그 정책을 취해야 된다 이런 것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연합훈련 이런 것 절대로 뭐 하면 안 되고 중단은 이제 강요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포석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자 한반도가 완전히 위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북한 북조선 이것도 이제 완전히 우리도 엄연한 이제 국가다 이런 걸 좀 여태까지는 이제 완전히 한반도에 이제 완전히 뭐 이 두 개 조선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국력 자체가 거의 미비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게 그다음에 이 한반도 하면 이제 이 대한민국만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도 이제 일종의 콤플렉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이제 완전히 반전시킬 수가 있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전부 다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우리 북한도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제 완전히 내놓고 그 이제 다 여러 가지 그 포석으로 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은 이와 같은 추세를 계속 이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그 다음에 이 전략무기 도발한다든지 NLL 침범한다든지 뭐 각종 그 험악한 말들을 쏟아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거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동독도 지금 현재 예컨대 이제 68년도에 이제 두 개 국가가 있다. 최초의 동족이자 우리가 이제 독일을 대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갈수록 국력이 이제 이 쇠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체면이 말이 아니고 점점 잊혀져 가고 하니까, 어떤 또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국가로서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야, 두 개 국가, 스와이슈타트해서, 야, 서독도 있고, 동독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이제 국제사회 상대로 그렇게 이제 몸부림을 쳤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몸부림을 쳤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동독하고, 여기서 이제 북한하고, 지금 김정은이하고 약간 조금 이제 그 뉘앙스는 다르다. 이제 그 당시에는 동독은 완전히 디펜시브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수세에 몰려서 이제 어떤 형태로 갈구하는 듯한, 우리의 체제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제에서 상대로 이제 갈구하는 듯한 그런 그 어떤 완전 저자에서 하는 거라면, 지금의 그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러나 국제사회로 완전히 이게 갈구가 아니고 공갈로 이제 지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야, 우리도 있다 하면서, 우리는 핵도 가졌다 하면서, 근데 여참은 우리가 주도로 완전히 이거를 불바다를 맞는다, 이런 식으로 공갈하면서. 그러니까 동독하고 지금 현재 그 두 개 국가로 나온 게 이제 이 북한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처럼 이제 근본적으로 그 배경 자체는 다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걸 관련해서 이제 북한 실체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제 생각이 들고, 자, 우리는 대한민국은 우리 스탠스만 그대로 이제 밟고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는, 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그 부속도서 하기 때문에 북한도 여전히 우리 영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김정은이가 뭘 짓거리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남북관계는 아까 동서독관계처럼, 자,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국가관계가 절대로 아니다. 북한은 외국이 아니다. 북한은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와 같은 우리한테 그런 외국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주 대표만 이 대사관 설정 이런 건 안 되고, 앞으로도. 그 다음에 남북관계는 이제 민족내번의 특수관계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김정은이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든 간에 이렇게 민족내의 특수관계다, 이런 그런 그 근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제 북한을 앞으로 우리가 딜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대 국가 관계는 절대로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나 남북한은 지금 이제 유엔에 동시에 가입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국가가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국가 실제로서 북한,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정상국가화가 우리의 이제 대북정책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 위에 국제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지만은, 북한은 중국하고 똑같은 그런 국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국가 실제에서 북한을 하고, 북한의 이런 헌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무슨 뭐 인정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개 국가론, 김정은이의 2개 국가론 관련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 관련해서, 북한 실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런 1, 2, 3, 4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 동독도 저렇게 뭐 그저 뽀대고 뭐 온갖 그런 걸 했지만, 결국은 동독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결국은 서독을 중심으로 독일은 통일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이 지금 현재 저렇게 발버둥 쳐봐야, 북한 경제가 망하면 북한은 사라지게 돼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역사가 이제 전부 증명을 한 거다, 그 말이죠. 아까 앙겔라 메르켈이 자기가 지금 동독 사회에 있으면서 봤던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독이나 어느 국가가 갑자기 이제 움터게 무너지는데 자세히 봤더니 완전히 그 경제가 회싹 작동을 안 하니까 무너지더라. 그런 얘기. 즉 북한 경제가 이제 조만간 뭐 작동을 못할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자 이와 같들이 계속 이제 깊어지면 사실은 북한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뭐 국가 대 국가 이런 뭐 얘기를 하더라도 자 한기를 드리고 그러나 뭐 국가 시제에서 북한 이거는 우리가 뭐 인정을 하고 예컨대 자 그러나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자 인정하지 않고 이런 그 스탠스를 취하면 바람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한반도 통일에서 주는 4개국의 역할. 자, 이 얘기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는데 제가 볼 때는 자, 지금 현재 이게 무슨 뭐 저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있다. 예컨대 자, 이게 정전협정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에 시그니처리가 중국이고 그런데 자, 중국이 뭐 우리 통일에 대해서 뭔가 큰 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 북한이 완전히 중국과 그 러시아 어떤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얘들이 또 이제 비호를 하게 되면은 뭐 통일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통일 문제가 전적으로 주변 4개국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1, 2, 3, 4, 5, 6, 7, 8 이렇게 전부 해가면서 이제 태제를 전부 여러분한테 제시를 합니다. 자 이거를 하나하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반도 현재 상황은 자 70년이 훨씬 넘도록 45년 이래로 자 지금 현재 79년째 분단 상황에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지금 아까 여기대로 자, 초록색 이 분단 이 구조에 지금 전부 갇혀 있다. 이 얘기죠. 자, 이 얘기죠. 그다음에 2번 현 한반도 상황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 현 한반도 상황은 자, 남북 분단 극복 후에 통일이 된다. 통일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 틀을 깨고 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큰 강과 산을 건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화체제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통일이다. 이런 이제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번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게 이 분단 체제를 분단을 건너서 평화로 가고 평화를 건너서 통일로 간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 자, 3번. 분단 성격을 자 이거 보면은 자 요 박스 속에 아래 박스 속에 야 분단 성격을 보면 이 남북한은 완전히 지금 현재 중무장한 채 대치 중이다. 맞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맞습니다. 전부. 그다음에 4번은 현재 분단 상황이 그래서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 이 분단 상황 요 박스 속에서 이 한반도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하나는 국제 문제 성격이고 하나는 남북 문제 성격이 있다. 자, 이 좀 고동색 이것이 지금 현재 남북한의 적대 관계입니다. 이게 남북한 적대 관계고 요 빨간색 요것이 이제 정전협정 체제고 자, 요것이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4강의 역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빨간 색깔하고 이 노란 색깔은 이제 남북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 문제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고동색은 순수 남북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 남북 문제는 자 이거 남북 문제 플러스 이제 국제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를 깨기 위해서는 자, 우리 남북한 간에도 고동색 간에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 4개국과의 관계에서도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분단 극복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자 전부 통용되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5번 5번째는 한반도 냉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건 79년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이게 남북 대결 구도 때문이지 주변 4강의 어떤 이런 방해 때문은 아니다.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대결 구도의 모든 것들은 지금 저는 이제 북한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남북 문제가 이 국제 문제 성격보다도 훨씬 크다. 그러면서 이 분단 극복의 주체는 이 남북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자 김정은이가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 이거 전부 다 해결하고 예컨대 남북한 간의 이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 이것도 전부 해결을 하고
그러면서 남북한 간의 정치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남북 간의 그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북한 핵 문제를 전부 해결하고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과 일본 수교하고 이와 같은 큰 그 분야별 과제들이 만약 한다면 김정은이가 한다면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럴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야 너들 왜 그런 조치하느냐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냉전 극복하는 문제 관련해서 4강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4강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에 대해서 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너 좀 자제를 해야지. 예컨대 이와 같이 이제 공고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주변 사개국 예컨대 북방 그 섭 시스템에서 중국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양해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 사개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는 이 한반도가 아직도 요 냉전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통일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완전히 한반도 통일을 좌지우지한다.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이 냉전이 지속되는 거는 계속 지속할 경우에 우리가 이거 우리가 남북한이 계속 이제 무슨 뭐 이런 서로 어떤 진전도 없이 계속 이 박스 속에 갇혀 있으면서 서로 으르렁거릴 경우에 이럴 경우에 4강은 꼴 좋다 하면서 이제 우리의 분단을 엔조이 한다. 이제 그런 얘기. 완전히 좌지우지한다. 뭐 그런 얘기 아니고 완전히 엔조이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반도 이 통일 과정은 아까 얘기할 때 이거 틀을 빨리 깨고 이거 아래 틀을 빨리 깨고 그 다음에 이 5개 큰 강을 건너고 그리고 나서 이 평화로 오는 거다. 이제 평화를 넘어서 통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6번 태제. 그렇고 그 다음에 7번도 한반도 통일은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 우리가 여기에 왔을 경우에 한반도 통일은 전적으로 이거는 남북한 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통일을 구속하는 이런 어떤 이런 국제법적 효력을 받지 않는 그런 그 조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6.25 전쟁 휴전 준수에 대한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6.25 전쟁 잠깐 스톱 시스파이어 하고 너들은 이 휴전선 내 일체 지금 현재 무슨 뭐 군사 장비를 무기 체계를 들여놓지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NLL을 그어놓고 서로 이제 이 선을 넘지 말아라든지 그러니까 휴전을 100% 준수해라. 그 얘기지. 이것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구성력을 행사하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은 한반도 이 분단을 강요하거나 통일을 좌지우지할 결정적인 권한이 없다. 독일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일 문제 독일하고는 불가능했는데 한반도 문제 남북한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북 통일은 이건 순수 남북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그 남북한이 이제 자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닥을 잡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분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분단 과정을 자꾸 생각하면서 통일 문제를 동시에 바라다 보니까 자꾸 이거 오버랩돼서 전승 사개국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지금 잘못 평가되고 해석되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7개의 태제를 통해서 쭉 추론을 해보면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분단 극복을 위해서는 4강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 통일에 좌지우지한다. 이 얘기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한반도 통일 문제는 순수 남북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 독일 통일에 대한 이제 독일 역대 정부 평가 이렇게 하면서 독일 통일의 본질 뭐 이런 것들 정의하는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 독일 통일에서 뭐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해겔의 역사적인 변증법에 따라서 정반합으로 발전되는 오랜 과정의 상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독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서독 정부에 의해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자, 이 정으로 태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데나우의 친서방 정책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제 이 안보 문제는 철저히 미국을 중심한 나토에 지금 현재 자, 이게 전부 의존을 하고 그다음에 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주변국가 경제 협력을 통해서 국력을 지속적으로 쌓고 그러면서 힘의 우위적 폴리틱 대 슈테하게 해서 자, 완전 우리가 서독이 동독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국가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 태제였다.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를 들여다보면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견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한미동맹, 그 다음에 이 산업화 근본 그 바탕, 이런 걸 깔은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반으로 나온 게 국력 경제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자, 이때 나온 것이 이제 그 안티테제로 윌리 브란트의 오스폴리틱. 자, 대충 이 정도 되면은 자, 저 못 사는 동독, 저 못 사는 동구권,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관용을 베풀자 하면서 이제 끌어안고 예컨대 이제 서로 교류 협력하고 뭐 이런 정책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으로 이제 동서독이 이제 기본 조약을 체결하고 72년도에 그러면서 각종 그 이제 교류협력 이런 것들을 전부 제도화하면서 고래 그 상어주의 입각한 교류협력 이런 거 제도화하면서 강화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진태제 합으로 이제 통일을 가져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할 때 독일 통일은 자 어느 누구 한 명의 작품이 아니다. 아데나우의 친서방 정책의 작품도 아니고 이건 3분의 1밖에 안 된다. 윌리 브란트의 오스폴리티 이것도 3분의 1 안 되고 레치프로치테이츠 프렌치 그 다음에 이 교류협력 뭐 이런 것들 강화 이런 것들도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 감각 있게 독일 통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는 독일 통일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당수 그 좌파 정부는 이제 맨날 허구한 날 윌리 브란트의 오스폴리틱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방유책 자 이게 동독을 끌어안았다. 우리도 북한을 끌어안자 이제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 오스폴리틱도 사실은 그 반대 진영의 아데나우의 웨스트민스터 폴리틱 슈테하게 이런 거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됐다 하는 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분의 1씩 묻어나서 완전히 합작품으로 독일 통일을 이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어느 뭐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저 오스폴리틱만 가지고 교류 협력하는 거 완전 지겹다. 뭐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전부는 아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것이 아니다 100% 그렇게는 얘기하면 안 된다. 3분의 1의 공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통일이라고 그냥 국력 신장하고 교류 협력의 합이다. 그러니까 아데나워하고 제 윌리 브란트 그 헬무 콜 이 합이 통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통일은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이제 오는 게 아니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여건들이 꾸준히 마련되고 자 결정적인 호기가 왔을 때 비로소 이제 통일되는 거다. 어느 한 명의 작품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가닥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 통일 관련해서 자 이게 무슨 뭐 합의에 의한 통일이다. 동서독 간에 물론 뭐 절차에 대해서 합의를 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독일 통일 성격을 볼 때 이것은 흡수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23조에 의한 통일이다. 기본법 23조에 의한 통일이다. 이거를 동독 그 의회 인민의회가 전부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0년 그 8월 23일 날 기본법 23조에 의한 통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126조에 의한 통일 할까? 23조에 의한 통일 할까? 23조는 뭐냐 하면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자 우리 독일의 기본법은 이와 같은 11개의 이제 그 서독에 있던 그 당시 주에 적용이 되고 in anderen Teilen Deutschlands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독일의 다른 그 부분들 그게 바로 동독의 5개주인데 이 동독 5개주가 드디어 이제 voluntarily 완전히 자의적으로 전부 이제 그 서독에 편입했다. 그 편입되는 순간부터 서독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대로 그냥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46조는 자, 이게 새로운 그 이제 완전히 기본법을 없애고 새로운 그 이제 페파숭 헌법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 재헌 의회가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동서독 간에 무슨 뭐 의원수로 결정하고, 어느 천년에 지금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전승 4개국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 통일이 가능한데, 이와 같이 그 초능을 다투는 그와 같은 그 시점에서 이 146조에 의한 통일, 이거는 지나치게 어떤 이런 이 복잡한 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법 23조에 의한 의결을 했다. 그러니까 5개주로 그대 5개주가 그대로 소득으로 편입한다고 하는 의미는, 자,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모든 다 이제 그런 어떤 유보상에 이런 거 전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이제 완전히 들어갈 테니까 우리를 받아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서독이 넝큼 동독을 집어삼게, 얘들은 통일 안 하려고 뻗대는데 완전히 집어삼게, 그런 통일이라서 흡수 통일이 아니고, 이 동독이 흡수해 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통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물론 이제 소독 정부하고 앞으로 이제 그 전에 통일되기 전에 이런 그 결정이 내리기 전에 이제 뭐 이 지도자들끼리, 야, 너들 앞으로 23조 위원 통일할래? 136조 통일할래? 여기에 대한 협의는 물론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야, 아무래도 23조가 좋겠지, 뭐 이러면서 전부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합의하고 다 했어요. 절차상으로. 그러나 순수 독일 통일의 성격은, 자, 아무것도 없는 동독이 그대로 무너지고 그대로 흡수당한 그런 통일이야. 그래서 동독 인민군대도 전부 다 집에 가버렸고, 그래서 동독에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기업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다 조각조각 나서 전부 다 이게 동독 지역을 그 견인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는 것도, 바로 반드시 이 프리바티지어룽, 이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동독 기업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독 주민들이 지금 이제 가슴 속에 그 어떤 이런 장벽을 느끼고 있는 것들도 자기네들의 기존의 모든 그런 시스템 자체를 전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 흡수당했다. 그래서 이것은 3분의 1 사회다 동독보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부 다 지금 현재 완전히 그 이제 서독 지역의 연방 정부에 의존하는 그런 그 지역이 되고 말았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흡수 통일이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하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시간이 되면은 여태까지 이제 지난번 그 유대인 문제 관련해서 이제 홀로코스트 이제 제3부를 할 차례인데, 그 전에 또 다른 그 주제의 그 영상이 이제 뒤따를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여행도 좀 다녀와야 되고 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 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